나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제법 공부도 잘했고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 출신이다. 그 당시는 공학을 전공하면 대기업에 입도선매되어 그 시절 내노라 하는 대기업을 골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학과였다. 지금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눈부신 기술 발전과 성공은 나와 같은 소위 공돌이들이 정말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자기 일을 10배 100배 해냈기 때문이고 모든 엔지니어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매번 경제 성장률의 숫자가 수시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실로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 그때 대한민국은 초고도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기였다. 나를 비롯해 내 동기들은 집과 회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몰두할 때였다. 야근은 일상이고 하루 세끼밥은 항상 회사군의 식당에서 해결했다.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일본 대기업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기획하고 제품이 나오는데 1년 이상의 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었다. 제품이 상품화되어 나오는데 1년은 너무도 길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였다. 지금 그걸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는가? 일본 출장도 정말 많았다.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는 것은 일상이었고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회의와 개발에 하루 대부분을 쏟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는지 라는 잠깐의 생각조차도 사치 같다고 여겨진다. 거기에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오직 조직만 존재하고 기계 같은 루틴의 연속적인 삶이었다. 이제 난 퇴직을 해야 한다. 물론 더 일할 수 있고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나를 퇴물 취급한다. 이제 비로소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폭발할 수 있는 나이인데 퇴직을 하란다. 퇴직 후에 나는 투명인간이다.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회사의 역사와는 함께했어도 가족의 역사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던 나는 내 집에서조차 혼자이다. 집안 행사가 있어도 몸만 의미 없이 가 있고 그것조차도 빠지기 일쑤이고 아이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도 모른다. 대충 봄인가 이러니 생일을 챙겼을 리 없다. 학교 발표회, 저녁 식사에는 늘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내가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것만이 최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아내는 철저히 반쪽짜리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거리는 조금씩 벌어졌다. 어느 순간 내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서도 나는 서툰 존재였고 말수가 적고 재미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손을 쓰는 일에는 더더욱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어색했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다. 회사에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마음은 허전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성취가 가족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색하게 나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한때의 서운함을 쉽게 잊지 않은 듯 했지만 나를 위로해준다 고생했다고 그나마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고맙다. 집안에서 나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퇴직 후 나는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돼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첫 시작은 가족과의 문제이다. 가족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항상 주위에 머물러 있던 내가 그 들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또 움츠려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꿈틀대는 자아가 나에게 말을 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 담담히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라고. 이제 가족이 되고 싶다고. 늦었지만 이제는 가족 속에서 진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처음 나의 용기는 가족을 위한 요리를 준비했다. 계란말이를 하려고 했지만 계란이 풀어지고 모양도 엉망이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았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속상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대략 난감하고 어색해하더니 이내 금방 아빠 이것도 괜찮은데? 엄마가 해준 건 모양이 너무 이뻐 먹기 아까운데 아빠 것은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맛은 똑같아 라고 말해준다. 아빠의 음식은 조금 이상하지만 아빠가 해주니까 특별한 음식 같다고 엄지손을 올려준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자리하던 장벽마저 담담하게 없애주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쓰레기를 내놓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매일 해온 일을 실감했다. 티도 안 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주고 내가 누리고 살던 쾌적하고 평온한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와 보살핌이었음을 난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안순간 아내의 존재와 역할이 너무도 크게 느껴졌으며 알량한 그 돈을 번다고 무심하게 흘려보낸 일상의 행복과 고마움이 사무치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서투른 표현이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 깊이 감사가 밀려왔다. 주말에는 강아지 산책도 내가 한다고 했다. 사실 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은 같이 공유하는 추억의 공동체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족이 좋아하니 싫은 것부터 시도해보려 한다.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와 걸으며 때로는 줄을 잡아 당기며 장난을 치고 때로는 서로 발걸음을 맞추며 걸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가족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 강아지조차 이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아내와 하루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나눴다. 때로는 과거의 서운함 때문에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했지만 서로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나는 가족 속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빨래, 설거지, 집안일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스스로 집안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가족의 일원이 되는 희한한 경험을 했다. 가장은 돈만 벌어오는 존재가 아니고 그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고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총감독자요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아내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과 존경심을 보여줬다. 조심스레 전한 말에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놀란 듯 했지만 조금씩 곁을 내주었다. 나에게 점점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것이 뭐라고 나는 평안과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툴러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게 되었다. 퇴직 후의 번민과 가족 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울며 쌓은 가족의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해도 그건 핑계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내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닿고 다시 내 자리가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나 없이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나처럼 가족과의 관계에서 후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상하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나부터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소소한 관심과 대화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설퍼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가족 속에서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구성원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한 걸음만큼 가족과의 온기와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있었던 원래의 내 자리로 갈 수 있겠죠?